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상담은 대화이다. 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상담은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예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 자,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가 있고 또 어떤 대화가 있어요? 자, 상담 공간이 있고 우리가 상담 공간에 지금 여기에서 상담 공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이루는 것이 있고, 자, 내담자는 자기 삶의 공간에서 누구와의 대화의 경험을 가지고 오고 그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무슨 대화를 이야기하죠? 두 가지 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와 또 다른 나와의 대화가 있고 나와 상대와의 대화가 있어요. 그걸 저는 상징적으로 나와 너의 대화라고 말하죠. 나와 나의 대화가 있고 나와 너의 대화가 있어요. 이 대화의 끊임없는 연속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두 개 다 하는데, 나와 나의 대화도 하고 상대와 나의 대화도 하는데, 이 두 개를 끊임없이 하는데 어떤 색깔, 어떤 방향으로 해요? 자기에 대해서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부적절한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생산적으로 변화 발전의 대화를 해요. 점점 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대화를 해요. 기존의 부적응적인 순환의 고리를 되풀이하는, 강화시키는 대화를 하거나 더 빠져드는, 부정적으로 빠져드는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오셔서 상담에서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부적응적인, 부적절한 자기와 자기의 대화를 또 여기서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여기서 또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대화. 그렇죠? 새로운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를? 여기에서는 세 가지 대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에서 나와 나와의 대화와 현실에서 나와 너의 대화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또 다르게 현실에서가 아니라 이제 실제 여기서 상담자와 나와 너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자와 나와 너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나와 나와의 대화와 나와 너의 대화를 상담자와 대화해서 그것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 상담에서는 뭐예요? 핵심이 일단 그냥 정서 상담이라고 말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정서 초점 상담이고 정서 중심 상담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서 경험 상담이에요. 포인트는 이걸 잊지 마세요. 정서 초점 상담, 정서 경험 상담이에요. 정서 경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상담이에요. 어떤 정서 경험? 자, 미경험 정서니까 정서를 경험시키는 거니까 정서 경험 상담이죠. 그죠? 이미 경험한 정서를 또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경험 정서를 경험시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정서를 경험시켜요? 1차 정서를 경험하는 거죠. 1차 적응적인,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1차 적응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내담자는 어떤 대화를 해요? 정서적인 대화를 해요? 어떤 대화를 해요? 정서 경험과 상대되는 게 뭐예요? 관념적인 대화. 많이 들어보셨죠? 상담자와 관념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관념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정서 경험으로 가요? 관념으로 가요? 관념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자기 삶의 나와 나의 경험과 나와 너의 것들을 관념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안내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관념적인 초점이 아니라 정서 경험적인 측면으로 안내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측면이죠. 내담자가 자기 삶의 공간에서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을 정서 경험적으로 말하도록 안내해야 된다. 관념적으로 말하면. 근데 내담자는 많은 경우 관념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인지적으로 말하죠. 특히 정서를 많이 회피하는 경우 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서 경험적인 대화를 하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정서 경험 중에 어떤 정서? 1차 정서, 1차 적응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상담자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정서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 경험에 초점을 둬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또 늘 강조하는 게 있었죠. 상담의 두 축이라고 하는 강조하는 게 있었죠. 뭐죠? 정서와 인식.
다른 말로 하면 경험과 인식이에요. 경험인데 무슨 경험이요? 정서 경험. 경험과 인식이라고 하는 양 수레바퀴 두 축이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죠. 그러면 인식을 하죠. 또 인식을 하는 과정에 경험이 생기죠. 그럼 또 인식하죠. 인식하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고를 계속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정서 상담이라고 해서 정서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정서를 경험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경험한 것 정서, 내 정서 경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담자가 정서 경험이 나오면 인식의 과정을 밟아야 되고, 내담자가 지금 인식을 말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다시 인식의 인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정서를 탐색해야 돼요.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내담자가 지금 정서를 말하면 인식을 탐색해야 되고, 내담자가 지금 관념을 말하면, 인식을 말하면 인식 속에 정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관념을 말하는데 관념에 대한 관념을 다시 탐색하면 어떻게 될까? 관념에 대해서 다시 관념으로 탐색해 들어가면 대화가 경험으로 가요? 관념으로 가요? 관념으로 가고, 관념으로 간다는 건 대화가 깊이 들어가요? 위로 붕 떠요? 허공에 뜬 얘기를 하게 돼요. 내담자의 깊은 내면의 마음이 아니라 더 겉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머리가 아파지고 꼬이는 대화가 진행이 돼. 그래서 핵심 뭐라고요? 경험일 때는 인식으로 가고, 지금 인식을 말할 때는 다시 인식에 대한 인식, 관념에 대한 관념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그 인식 속의 경험으로 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왜 했어? 그러면 다시 관념으로 가는 거죠. 그 생각의 의미가 뭐야? 그러면 관념으로 가는 거죠. 네가 말하는 그 뜻이 뭐냐? 네가 생각한 그 뜻이 뭐냐? 하면 관념의 관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감정으로 가야 돼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너의 감정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너의 정서가 무엇일까? 이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우리 상담에서 원인을 탐색하는 건 주예요, 아니에요? 원인을 탐색하면 정서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관념으로 가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물을 때는, 자,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는 관념으로 간다. 그럼 관념에서 관념으로 가면 허공에 뜬다고 그랬죠. 원인, 어떤 생각을 말했을 때 그 생각을 왜 해? 그러면 관념에서 관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을 가졌을 때 감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식을 얘기할 때 거기에 결부된 정서, 감정을 탐색하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탐색해요? 정서 상담에서는 공감적 탐색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탐색을 우리가 직면적으로 탐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조하게 질문으로만 탐색할 수 있죠. 그런데 정서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는 것이 공감적 탐색이에요. 정서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는 거 아시겠죠? 관념으로 묻는 단어, 원인을 묻는 것은 공감적 탐색이 되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내담자가 나나 대화가 있죠. 나나 대화일 때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리석다, 바보 같다, 한심하다, 이런 것들. 그죠? 자, 이 나나 대화는 어렸을 때 초기 아동기에 너나 대화에 내면화라고 그랬죠. 근데 이 도식으로 무조건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나 대화에서 너나 대화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나 대화의 정서적인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현실 경험에서 이해가 안 될 때 그러면 이전의 과거의 경험을 탐색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연결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왜 해석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미경험된 정서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너나 경험으로, 초기 아동기의 너나 경험으로 가도 그것이 현재 나너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초기 아동기의 너나 관계의 미경험 정서를 경험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너 대화가 있죠. 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나를 괴롭혀.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저렇게 항상 해. 근데 상담자가 볼 때 얘기 들어보니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자극정서가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나나 대화의 나나 관계의 투영이잖아요. 그렇죠? 나나 관계와 어렸을 때 너나 관계의 투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나나 관계를 보는 거죠. 내가 나를 거부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나를 거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너나 관계, 나너 관계는 뭐냐면 나너 관계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 너나 관계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나나 관계의 투영이다. 자, 이 나나 관계는 뭐라고 그랬죠? 초기 아동기에 너나 관계의 내면화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경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미경험 정서를 찾아서 경험시키는 거예요. 나나 관계든 나너 관계든 너너 관계든 여기서 무엇을 본다고요? 인식과 정서. 인식이 먼저 등장한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정서예요? 관념이에요? 싫어한다 그러니까 정서 같잖아요.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이에요. 자, 싫어한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드는 느낌을 보아요. 그게 정서예요. 자, 싫어한다는 건 인식이에요. 자, 인식이 나오면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할 때 네 안에 드는 정서는 어떤 경험을 할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슬픔, 외로움, 화, 미움, 수치심, 아픔, 관계의 질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정서가 하나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의 비언어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서 정서를 탐색하는 거예요. 자, 인식이 먼저 등장하면 정서를 탐색하고 정서가 먼저 등장해요. 그러면 그 경험을 시키고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너무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엄청 아픔과 쓰림과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아픔 쓰림을 느끼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다시 인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정서가 무엇이고 그 정서는 나에게 어떤 것이고 그걸 인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쓰림, 아픔을 인식하고 저 사람한테 버림받으니 나는 쓰레기예요. 난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살아갈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살면 안 돼요. 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난 죽어야 돼요. 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서가 등장하면 인식을. 그래서 내가 쓰레기 같은 사람이면 난 진짜 한심해요. 쓰레기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건 저 사람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 나너, 너나 대화에서 정서 상담에서는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이 있죠. 뭐죠? 자, 의자 기법이죠. 그린버그가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상담의 이 전개 방식이 이 나너 관계, 두 가지 관계로 나누고 이 두 가지 관계를 의자 기법으로 체험을 해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담의 기법이에요. 방식이에요. 관계로 보고 그 다음에 관계를 의자 기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는 기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나 대화는 무슨 의자 기법으로 가는 거예요? 두 의자.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무슨 의자예요? 두 의자 대화. 두 의자는 두 개가 있어요. 두 의자 대화 기법과 두 의자 실현 기법이 있어요. 자, 나나 할 때, 나를 비난할 때는 두 의자 기법이에요. 자, 두 의자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법을 적용해요? 변증법적 통합이에요. 핵심은 뭐다? 변증법적 통합이다. 어떤 상태예요? 비난받은 상태가 눌려있는 상태. 비난하는 상태가 압도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을 실어줘서 내 힘으로 반박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아주 약한 내담자는 이 방식도 필요해요. 근데 상담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담자 안에서 대화가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화가? 나를 비난하는 그 목소리를 내가 대항할 수 있는. 자, 그것은 무엇으로 찾아져요? 감정으로 찾이죠. 그죠? 자, 내가 눌리면 어떤 감정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수치심을 대항할 수 있는 감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이 분노를 활성화시켜주는 그 의자 작업에서. 자, 그래서 분노가 활성화되도록 나오면 저 비난하는 자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제약이 돼요. 그렇죠? 한쪽만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부분에 나가 한 부분이 한 부분을 이기는 상태였는데 두 부분이 하나로 통합되는 상태. 그래서 변증법적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식으로? 생각으로? 야, 네가 뭐가 바보 같아. 생각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정서, 경험으로. 어떤 정서 경험으로? 1차 적응적인 정서 경험으로. 1차 적응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안내에 들어갈 때 뭐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1차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또
욕구라고 그랬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원하는 것들에 관련된 1차 정서가 나오게 돼요. 뭐 서러움도 나올 수 있고 서러움을 일으키게 된 분노도 나올 수 있고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서러움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촉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담자가 정서가 허용되는 과정을 따라서. 그래서 두 개의 자아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통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부분적인 두 개의 자아가. 이게 의자의 대화, 두 의자 대화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나나의 대화가 두 의자 대화인데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두 의자 대화가 있고 두 의자 시련이 있다고 그랬죠. 시련은 정서적으로 억눌려 있는 상태에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정서를 차단하는 상태 있죠. 내가 화내면 안 돼. 울면 안 돼. 나 자신이 나 자신한테 울면 바보야. 화내면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정서를 누르는 상태가 있죠. 요럴 때 두 의자를 쓰는데 요때가 두 의자 시련. 정서를 차단하는 것들을 대화를 시키면서 자, 두 가지가 여기서 적동돼요. 인식이 등장하면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으로 휘말려 있으면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에 대해서 감정을 못 살린다. 그러면 그 두려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인식적인 탐색 과정을 거치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정서가 등장하면 인식이 등장하면 정서를 경험시키면서 의자 대화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울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들을 두 의자를 대화를 해 나가는 거죠. 두 의자를 대화해 나가는데 항상 나나 관계만 있지는 않아요. 항상 나나 관계와 나나 관계는 내면화되고 투영되는 관계가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울면 안 돼. 나 자신이 나에서 울면 안 돼 하는데 여기엔 어떤 목소리가 들어가요? 어렸을 때 너나 관계, 초기 아동기에 울면 안 돼. 울면 엄격하게 무섭게 처벌한다든지 이 너나 관계가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어떤 대화가 들어가요? 두의자 기법에서 빈의자 기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빈의자 기법은 나너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해결 과업, 상대에 대해서 내가 욕구 충족이나 감정 경험을, 정서 경험을 차단했을 때, 상대에 대해서 차단했을 때, 중요한 대상,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럴 때 빈의자 기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미해결된 과업, 욕구나 감정을 경험시키는 거죠. 욕구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욕구 충족과 좌절을 정서로 경험시킨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원하는 것은 이제 말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걸 인식할 수는 없지만 말은 할 수 있어요. 난 뭐를 원한다고. 그렇죠? 근데 인식은 정서로 한다고 그랬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정서 인식이 아니라 관념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것의 충족과 좌절의 느낌이 정서예요. 욕구는 에너지인 것 같지만 욕구에 대해서 말하는 건 관념이에요. 욕구에 대해서 말하는 건 난 자유롭고 싶다. 나는 사랑을 받고 싶다. 이건 관념이에요. 자,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안 채워진 허전함과 공허함을 실제 느끼고 있다. 이게 정서예요. 사랑을 안 주는 사람에게 화가 난다. 실제 여기서 화를 느끼고 있다. 이게 정서예요. 이 정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것을 빈의자 기법으로 욕구 충족과 좌절 이 미해결된 이것을 빈의자 기법으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요 나나 나너 관계를 의자 기법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정서 상담의 중요한 기법이에요.